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이걸로 한동훈 의원은 제명이 됐죠. 처음으로 이 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민의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의원 가족이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 5개의 아이디와 글을 가져갔다는데요. 당도 막질 않았고 한 의원 측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서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11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간 지 1년 9개월 만에 경찰이 게시판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처음으로 경찰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채널A 취재를 종합하면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압수수색 범인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5개 아이디의 인적 사항과 해당 아이디로 작성한 다수 게시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 전 대표 가족이 게시물을 직접 작성했는지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건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참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신기해요. 운도 참 좋은 것 같고 73년생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강남에서 현대고등학교 나와서 강남 8학군에서 자라고 서울대 법대를 가고 언론에서도 한동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동훈이 뭐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금목걸이를 차고 다녔다. 뭐 싸움도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안 됩니다만 하여간 근데 그렇다고 인생이 그렇게 계속 운이 좋지는 않아요. 언젠가 한번 제대로 자빠진 날이 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번에 또 국회의원 된 것도 진짜 미스터리 하잖아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 뭐 성공이냐 실패냐 의견이 많은데 그냥 딱 하나. 한동훈 국회에 들어오게 한 거는 너무 큰 패착이었다. 그거 하나. 뭐 서울시장 지고 평택 이런 거 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란 게 알 수 없으니까. 근데 한동훈을 국회로 들어오게 한 것은 이건 너무 큰 패착이고 두고두고 큰 후환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하고 검찰총장하고 싸울 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안 자르고 윤석열을 잘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잖아요. 원래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한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추윤 갈등 이후에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윤석열이 재다가 국민의힘에 가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뭐 인간의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번에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면책특권을 갖게 됐잖아요. 한동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발부를 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체포동의가 되겠죠. 지금 민주당이 많으니까. 근데 한동훈에게 방탄 갑옷을 지금 입혀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지금 매일매일 항상 이재명 욕해 뭐 민주당 욕해 뭐만 나오면 그냥 뭐 길 가다 넘어져도 이재명 탓을 하고 앉아 있는데 한동훈이 지금 제가 볼 때 용코로 걸렸어요. 왜 용코로 걸렸냐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게 당원 게시판 이거 간단한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중대범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이 비대위원장 당대표 할 때 가족의 아이디를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방하는데 뭐 김건희에게 개목줄을 채워놔야 된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가장 엽기적인 것은 경찰 수사로 뭐 밝혀지겠지만 장동혁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한동훈을 제명을 했겠죠. 그리고 장동혁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제명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명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경찰 수사도 그냥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장동혁이가 이 압수수색을 막았죠. 막았어요. 그때 왜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왔다가 압수수색 못했어요. 막았는데 그때 그 압수수색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 데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을 거예요. 왜? 한동훈이 당선됐으니까. 장동혁이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도 크게 실수한 거예요. 당시에 경찰이 압수수색하게 서버를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때 안 열어주고 한동훈이 와서 자기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야 열어줬습니다. 최소 범위에서 협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서버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다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데이터만 이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최소 범위에서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저 장동혁이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원 명부 유출될까봐 당연히 안 가져가죠. 경찰이 이거는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까. 게시판과 명부 관리 업체는 별도다라면서 이제 그 당원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안심시키는 건데 그럼 경찰은 왜 이걸 왜 할까라고 보면 일단은 이 복당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가 복당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복당 안 된다고 했는데 안철수 입장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들어오면 끝이에요. 예, 끝이라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이제 장동혁과 손을 잡았죠. 근데 2024년 11월 당원 게시판 글 논란이 의혹이 있고 한동훈과 가족 명의 작성자를 고발이 됐고 이건 시민단체가 고발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제명이 됐고 친한계는 억울한 징계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반대파는 복당 운동권 586 운동권이 아니고 아주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예, 복당 운동권을 배제시키겠다. 한동훈 복당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은 제가 볼 때 복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제가 볼 때 어떻게 번질 수 있냐면 이건 제 이제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친한계에서 복당 막으려고 뭐 국민의힘에서 경찰 수사를 방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당연히 방관을 하죠. 걔들은 방관이 아니라 협조를 하고 있죠. 협조. 예, 협조. 이게 정확하죠. 협조를 하고 있고 압박용 수사다라고 하는데 압박용 수사가 아니고 시민단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의 입장은 우리 가족이 쓰지 않은 것까지 우리가 쓴 걸로 덤태기를 씌웠다 장동혁이. 그리고 그 전에 얘기한 걸 보면 뭐 칼럼이나 기사 같은 거를 링크를 갖다가 올리고 소개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김건희에게 개목줄 채워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가족들이 쓴 게 아니라는 주장이잖아요. 공정한 수사로 가족글처럼 발표한 조작이 오히려 장동혁 니네가 윤리위원회는 니네가 조작해서 나 징계한 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경찰 수사의 핵심은 IP 주소예요. IP 주소가 뭡니까? 그 글을 어디서 썼는지 아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족의 아이디로 글이 올라갔다 뿐이지 5명이잖아요. 뭐 장인 장모, 뭐 아들, 딸 뭐 해가지고 부인까지 해서. 근데 이거를 어디서 썼냐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가족의 아이디를 그 가족이 장모님이 아니면 장인어른 집에서 안 썼어. 아이디는 장인어른인데 접속 위치가 만약에 여의도야. IP를 확인해 봤더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의원회관 내부에서 이 아이디로 작성됐다는 이야기는 이 사건 처음에 벌어졌을 때부터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가족의 아이디일 뿐 실제로는 한동훈 혹은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경찰이 확인하려고 한 건 이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이 여부를 따져볼 것인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가족이 한동훈을 위해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당하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올렸다. 여태까지 버전은 그거였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조직이 있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게시판 글을 조작하는 아니면 특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글을 쓰는 집단이 있었고 그것이 한동훈 가족의 아이디라면 그 제공자는 그 가족이 그 집단과 모른다면 한동훈이 제공한 게 되잖아요. 이게 뭐 공작단이 되는 겁니다. 게시글 공작단.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럼 장동혁은 모를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기들은 자기들 서버 좀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게시글에 어디서 작성이 됐냐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 수사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예, 다음 달 안에 끝납니다. 이 수사는 그냥 하면. 물론 이걸 한 다음에 압수를 하잖아요. 그럼 압수수색물을 디지털 포렌식해서 잘 정리해서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요. 수사 보고서. 압수물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만들고 그 수사 보고서를 토대로 피의자들 그리고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서를 적죠. 경찰이. 그렇게 하고 아마 이 사건은 워낙 좀 우리 한동훈 님이 워낙 큰 인물이니까 경찰에서 기자회견,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고 한동훈 본인의 주장처럼
정말 우리 가족이 덤태기 쓴 거다. 가족들이 그냥 뭐 언론 기사 좀 올렸을 뿐인데 쓰지 않은 글까지 장동혁이가 나 징계하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가 제명을 냈다. 그렇게 한동훈 주장처럼 그렇게 되면 복당이 가능하겠죠. 경찰 수사로 된다면. 근데 그 전에도 가족이 그런 것들을 써서 여론이 형성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어찌됐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런 사건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더 알고 있고 들은 얘기가 많지만 정확하게 취재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아는 기자들 얘기는 IP 주소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IP 주소 중에는 의원회관, 국회의원 회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게 돼요. 댓글 공작단, 게시글 공작단이 되고 거기에 만약 한동훈이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정치 생명이 끝나죠.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제가 취재를 해봤죠. 전화를 돌렸어요. 전화 돌렸는데 그래서 요게 결국 뭐냐면 한동훈의 그 가족들, 한동훈 의원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비슷한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괴가 같다.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비판한 글을 써요. 통상.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비판하는 글이 뭐 사설 칼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일관되게 비판하는 거야. 원색적으로.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비판할 때 형님 아니 각자의 글 어투란 게 있잖아요. 그렇지. 각자가 쓰면 근데 안녕하세요, 이게 누가 봐도 아저씨. 복붙이야. 누가 봐도 복붙이야. 그리고 80세 노인 진땡구 이분은 MZ 용어를 써. 그걸 따로 미국에 있었다며. 근데 그것도 맞춰서 썼잖아. MZ 용어로 그냥 이상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걸 대리 작성해 주지 않았냐. 아하. 이런 의심이 가죠. 젊은이의 글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 수사 때 이제 이 DC기라고 그때 이제 태극기들이 다 조사를 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네, 저는 네, 태극기에 대해서 불신이 있기 때문에 너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다가 태극기들은 공적 자료에는 접근을 못 하잖아요. 제가 그날 서범수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서범수 사무총장. 이번에 그 말실수한. 이번에 돌려차기 한번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서범수 사무총장 제가 원래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출신이잖아.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페이버예요. 그럼 저녁에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총장님, 근데 이게 딱 하나만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이걸 올린 것 같은데 혹시 사무총장님은 알고 있냐? 이 사실 알고 있냐? 뭐 사무총장실에서 이미 조사를 했으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봐라. 근데 그때가 이제 초창기에 제가 봤을 때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지 얼마 안 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사무총장도 파악이 잘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평소에 친하니까 저한테 이제 반말하거든요. 야, 이 기자, 니 뭐 이런 쓸데없는 거 하고 있노? 그러더라고. 아니, 그 쓸데없는 거 왜 화를 내시냐고. 아니, 쓸데없는 쓸데있든 간에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왜 승질을 냅니까? 아니, 아닌 거지. 그래서 끊었어요. 잠시만. 아니, 총장님 왜 화를 내세요? 이러면서 끊었어요. 끊고 제가 또 이제 이때 이제 이번에 홍보국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 게시판이 홍보국 담당이에요. 담당이. 왜? 글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셧다운이 된.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사건은 그게 뭐 진땡구, 뭐 헛땡 이렇게 나오니까 논란이 되니까 그 사건은 댓글은 7월, 6월부터 쓴 거야. 쭉 쐈고 그 사건이 11월에 터진 거야. 그 이름이 노출되는 사고가 터졌고. 그렇죠. 2024년에 11월 초에 터지니까 이제 나왔던 데이터는 다 못 없애잖아요. 그 사건 터지니까 밤 11시인가에 터졌어요. 근데 새벽 1시인가에 셧다운이 됩니다. 게시판이 갑자기. 막 논란이 되니까 누군가가 이걸 눈치챘겠지. 내린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원래는 진땡구 하면 진땡땡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서 검색을 하잖아요. 익명 게시판은 검색이 안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진영구를 치면 진땡구 글이 쫙 올라와 버려. 그러면 사실 실명하고 맞출 수 있잖아요. 쇼팅이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난 거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잠깐 오류가 났는데 그게 걸려든 거죠. 태극기들한테. 아니 이거 극우들한테. 극우들한테. 그래서 이게 정의로운 사람들. 공지에 몰린 거예요. 그 당시는 정의로운 놈들이. 진실이 궁금한 사람들. 저랑 그때 좌파 태극기가 제가 된 거지. 넌 좌파 태극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논란이 되고 다음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무슨 요인인지 모르지만 새벽 1시에 셧다운 됩니다. 서버를 잠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집에 누가 와갖고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 서버 잘못한다 갔다니 하면 자기네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문을 잠고 장롱을 다 털어놓은 거야 일단. 그렇게 해놓은 거죠. 스스로 압색을 한 거야. 우리 집을 내 스스로 압색한 거지. 그리고 아침에 제기가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나중에 당무감사위나 윤리에서 조사해본 결과 글이 지워집니다.
예. 특히나 윤석열과 한동훈을 욕했던 그 글들. 그 글들이 대량 삭제가 돼요. 윤석열과 김건희 욕했던 특히 수위 높았던 게 지워졌고. 그거는 누가 삭제를 했을까? 누구 지시로? 그러니까 그게 서버에 남아있거든요. 삭제하고 지시한. 삭제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디로. 클릭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보시면, 누군가 처음에 이제 말하자면 헤드가 지시를 했겠죠. 예. 누군가 지워라. 예. 지시를 했고. 누군가 지시를 했을 거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지령이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김정은 잡아 적셔야지. 그렇지. 제가 그 해킹을 잡아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령이 있었을 거고 추정컨대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딜리트라고 누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담당자가 몇 명 안 되거든. 그 로그 타 남아요. 그렇죠. 누가 했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 사람 중에 누가 됐든 그게 5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뭐 다이렉트 2명이 됐든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가 됐든 간에 알았으니까 지금 넌 왜 지웠냐. 그렇죠. 그렇지. 한 명은 경찰 수사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빵에 가든 뭐 벌금 맞든 한 명은 독박 쓰고 나와야 돼. 진범이 아니다. 그거 알 바 아니고. 경찰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한 압수수색을 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서버를 그러면 가져갔을까? 서버를 미러링해서. 미러링해서 네, 가져갈 거예요. 따가지고. 네, 따가지고. 서버는 그 전에 따놨어요. 예, 당에서. 왜냐면 덮어쓰기 되기 전에 아마 그거를 해서 떼놓고 새로 박아놨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 이미 그 홍보 담당자들은 다 소환해서 조사 받았을까? 제가 이제 와서 말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기사가 나왔잖아요. 홍보 뭐 조사했다는 게 이미 몇 개월 전에 조사 다 끝났어. 저는 그거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소환을 해가지고 다 조사했어요. 그러면 다 예. 그 증거만 가지러 온 거지. 그러니까 진술 조선 다 써있다니까. 압색 영장이 왜 나왔냐? 누가 얘기를 했겠지. 판사가 그러면 판사도 잘 모르겠는데 압색해봐라 이렇게 정당 하겠냐고. 서버로 터는데 그냥 그러면 이정주 기자가 질문하는 기자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압색 좀 해보게 안 해준다고 누군가 와서 이거는 압색을 해도 된다라는 그러면 명분이지. 그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 신청을 했나? 경찰이 신청을 해서 검사가 지금 도장을 검사가 찍어야 검사가 올라가니까. 검사도 인정을 한 건가? 검사도 인정, 판사도 인정한 거지. 그러면 3자가 다 인정을 했네. 그렇지. 혐의가 있다고. 야, 이건 네. 적어도 서버는 떠봐야겠다라는 걸. 그럼 이거 보안 수사 들어가나? 아니, 들어갈 필요도 없지. 잘해왔는데. 보안 수사 들어가.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형사법 개정됐으니까 보안수사 제가 해드릴게요.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번에 혹시 경찰이 좀 미비하다 제가 해드릴게요. 비껴 임마 내가 해줄게. 제가 국선 비판 많이 했지만 오늘만은 제가 국선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압수수색 하면은 그 압수물을 이제 분석을 하겠네. 그렇죠. 그거 얼마나 걸릴까? 포렌식은 이거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사실 내가 소팅 해주세요. 날 불러. 이거 로그 답답해 이게 죽겠다 두 개예요. 진짜. 그 글 자체도 분석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입력 들어와갖고 지웠냐까지 보는 건데 사실 인력 투입하면 왜냐면 이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다른 그 더미 데이터랑 섞여 있어서 그런데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조만간 이제 그러면 자 압수수색 끝나고 나면 이제 입건을 시킬까? 아니 이건은 이미 됐으니까 압수수색한 거죠. 그럼 그렇죠. 지금 한동훈 의원은 어떤 상태야? 입건이 돼 있고 아직 입건은 원래는 참고인이야? 원래는 피의자죠. 저 피해자야? 피의자는 모르는 상태로 수사가 딱 성명불상으로 진행되고 찍었죠.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성명불상이 아니, 한동훈 의원이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해. 모르지. 안 하셨을 거야. 한동훈일 수도 있어. 근데 한동훈 의원의 가족이 했으면 한동훈은 상관이 없죠. 피해자도 아니네. 피해자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겠네. 성명불상이죠 지금까지. 성명불상. 누군지 동명이인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미 영장이 나왔다는 건 당직자가 누군가를 얘기했다는 거고 아마 그러니까 원래는 피의자는 자기가 피의자인 거를 마지막에 알아요. 둘 중에 하나 소환장이 왔거나 아니면 집에 누가 똑똑 차 긁었습니다 했을 때 둘 중 하나야. 표현 좋아? 아니 진짜로 그래. 차 왜냐면 이제 긁었어. 잡아가야 되거든. 차 긁었다 하면 누구나 문을 열어줘. 그럼 바로 와갖고 갑자기 와갖고 체포영장 들이밀면서 원래 잡으러 가거든. 저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 상문으로 들어와요. 그런 건 폐문부자로도 안 그건 되나? 안 되지. 왜 똑똑은 최문부제로 안 돼. 왜냐면 거기 있는 거 알고 들어가요. 왜냐면 그것까지 왔다는 건 뭐냐면 네. 전화를 기지국을 따서 이 사람이 며칠간 거주하는 것까지 알고 이틀 전부터 경찰이 주변을 돕니다. 확실하다. 제가 형사 전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복장도 다 형사 같아. 진짜 딱 좋네.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네. 자 한동훈 의원 추천드릴게요. 그 말 잘하잖아요. 특검 왜 저를 안 부릅니까? 저를 불러주십시오. 아니 특검 종합특검 왜 안 부르냐고 정치 수사하냐고 하잖아요.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했어요. 제발 경찰에서 나를 불러달라. 그거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장인, 장모, 모친, 뭐 딸, 등등등. 아들 등등등 있는데 그거를 이것도 이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질 것 같아. 네. 하나는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다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썼으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그게 그렇죠. 1번. 그렇죠. 그 시나리오 1번. 2번은 그조차도 다
누군가 외주. 외부인 제3자. 외주 제3자. 그렇죠. 그럼 일은 더 커지겠네. 훨씬 커져. 그럼 드루킹이야. 이게 드루킹이에요, 드루킹. 그러니까 가족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가족은 이제 직계 가족의 정상 참작이 좀 될 수 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 선택을 해야 돼. 왜냐면 진은정 씨도 변호사야. 아 그러네. 유죄 나오면 변호사 못 해요. 아 어차피 미국 변호사 아니야? 아, 미국 변호사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법률 자문사로 활동하고 아, 그래? 김현정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여튼 그러면 야 이건 진짜 엄청 커질 수가 있겠네. 그리고 지금 수사 단계에서는 그분들도 피의자야. 피의자의 그 범위 중에 들어가 의심을 받는 사람이 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이긴 한데 아까 형님이 말씀한 대로 1번 시나리오라면 그 가족들도 피의자 중 한 명인 거죠. 그 사무총장실에서 조사를 시작을 해요. 네. 조사를 시작하니까 네. 뭔가 뜨끔했겠지. 그래서 당대표실에 묘령의 전화 한 통화가 와요. 아 이게 사건 그 혐의 2. 이게 두 번째. 두 번째. 혐의 1이 아까 그 형이 네. 말한 시나리오로 올라가는 명의도용. 혐의 2. 누군가가 전화를 통해서 네. 그 당내 조사라는 장래의 업무를 방해했죠. 아그 증거인멸 사주가 아니라. 증거인멸로 의율됐으니까 한 가지 그쵸. 행위를 여러 가지 법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친족이 해준 게 아니니까 만약에 당직자를 통해서 내 혐의를 지워라 했다면 그거는 이제 증거 은닉죄나 인멸죄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체로도 동시에 한 가지 행위지만 업무 방해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묘령의 전화 한 통화 와서 조사를 중단해라. 국민의힘은 이래저래 전화가 문제네. 몇 번일까 그 전화는.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과 한 사람도 있는데 전화가 당대표실에서 왔다. 아 당대표실에 제가 여기까지 막 여성이 왔다. 여성이. 네, 당대표실에 이미 알더라고 근데 여성의 목소리를 뭐 남자여도 여성 목소리 그렇지. 뭐 얇을 수가 있지. 여성의 목소리를 가진 당대표실 모 관계자가 전화 와서 조사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걸 전화를 받았다. 7070 이후로 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싶은 여기는 뭐 780이나 740이나 그래서 이미 받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그 받았던지 사람 제가 취재가 다 된 상태인데 경찰도 알아요. 네, 아니, 조사를 다 했다니까. 전화 받은 사람 그 당무자지 그럼 조사하면 한두 명이 합니까? 영등포 경찰서야? 그렇겠죠. 영등포. 네. 그래서 이거는 서울청 사이버수. 서울청 사이버? 본청. 네, 본청. 네. 네, 서울청으로 사이버수. 서울청 수사 잘합니다. 잘합니까? 이수사대. 이수사대.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이버예요? 네, 공공이 아니라? 제가 요까지 말씀드리면 사이버 수사대가 1수사대 있고 2수사대 있어요. 아, 예. 차이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2수사대는 해킹 범죄를 다룬대요. 아 해킹이다. 그럼 포레이더 이건 해킹이다. 내가 보니까 이놈들이 더 나쁜 거야.